미국 내 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선입견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60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가 기본 $15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당국이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에게 $100만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호흡기 질환 확산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여행 경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선입견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를 못한다는 선입견은 다른 아시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미국 내 아시안 7,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인 가운데 38%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25%는 공공장소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인들 중 49%는 미국인들로부터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계 26%, 인도계 32%, 필리핀계 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 한인들은 총 1,146명이 참여했고 이 중 710여 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시안들 가운데 57%는 인종 문제를 큰 문제로 지적했고 특히 한인들 가운데 5%는 정기적인 인종차별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1%에 달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차별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또 한인들 중 44%는 비하적인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다른 아시안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계는 39%, 인도계는 2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공항 보안 검색에서 인종 때문에 검색이 지연되거나 따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한인은 16%, 직장에서 아시안이기 때문에 고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13%, 또 11%는 승진 누락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서비스 업계에서 인종 탓에 부실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인 응답자는 44%에 달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60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가 기본 $15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제한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맨하튼 60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MTA가 제안한 요금 최대 $23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업용 차량은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의 통행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한 뒤 내년 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혼잡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75% 할인이 제한됐습니다. 야간 시간대엔 기본료 $3.75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저소득 운전자는 한 달에 10회 이상 진입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중 부과라는 지적에 따라 홀랜드, 링컨,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 유료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혼잡 통행료에서 일반 승용차 기준 $5를 할인받게 됩니다. 다만 야간 시간대엔 별도 터널 이용 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해 건너오는 이들에겐 별도 할인을 해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교차로 개선 대상을 연간 1,000개에서 2,000개로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과 부상자의 70%가 교차로 사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차로 개선 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대응책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보도 확장, 보행자 신호 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고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시정부는 교차로 개선 대상 2,000개 가운데 1,000개 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의 가시성을 넓히는 데 목표를 두고 디자인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 통계는 뉴욕시경의 온라인 범죄 통계 대시보드에 교통사고 항목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다른 폭력범죄처럼 다루고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스쿨버스와 비응급 NYPD 차량에는 지능형 속도 센서를 설치해 제한속도 초과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수사당국이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고 $1,000,000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한 일당 3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포주 역할을 해온 이하나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장부에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그들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드엠, 워싱턴 DC 등지에서 매춘을 통해 벌어들인 $1,000,000 이상의 현금을 머니 오더로 바꾸거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아파트에서 16개의 휴대폰과 피임 도구, 성인용품, 여성 속옷, 임신 테스트기 등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하나 씨가 2014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19년 9월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의 감독조사소위원회는 30일 청문회에서 맨디 코언 CDC 국장에게 중국 내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병 유행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언 국장은 중국의 환자 수 증가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계절적 유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새로운 병원균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RSV와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보건당국에 익숙한 질병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최근 감염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도 이미 알려진 병원균의 확산과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최근 호흡기 질환 감염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초기 코로나19 발생 당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상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로저스 위원장은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제공이 2020년과 유사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코로나19 당시 목격했던 WHO의 대응을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5주 동안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달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국책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현재 연 7.22%로 지난주 7.29%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금리 6.4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15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도 전주 연 6.67%에서 이번 주 연 6.56%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1년 전의 평균 금리 연 5.6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4주 동안의 모기지 금리 하락폭은 약 0.5%포인트가 넘습니다. 2022년 말 이후 4주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이런 금리 하락이 어려운 주택시장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데다
2021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만큼 매수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케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금리 추세가 주택 매수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미 부족한 주택 매물 시장에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신청은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 내 여행 경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일주일 여행의 평균 경비는 1인당 1,9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경비 정보 사이트 버짓 유얼 트립에 따르면 국내 일주일간 여행 경비는 1인당 평균 1,9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6달러 또는 26% 증가한 겁니다. 하루당 평균 283달러가 드는 셈으로 여기에는 현지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됩니다. 저예산 여행의 경우 하루 평균 비용을 105달러, 일주일당 735달러로 평균 경비보다 약 62.9%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럭셔리 여행은 하루에 814달러, 일주일당 5,698달러로 비용이 187.6% 급등합니다. 주요 관광도시들의 하루 평균 여행 비용을 살펴보면 올랜도가 321달러로 가장 비쌌습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는 각각 316달러, 310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도시 가운데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가 하루 평균 551달러로 방문하기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사 패키지 투어 상품의 경우 여행 관련 항목별 평균 비용은 1인당 39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숙박 요금은 호텔 기준 129달러, 에어비앤비는 84달러, 식사비는 하루에 58달러, 액티비티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55달러, 주류비와 식수비는 하루에 각 27달러, 16달러였습니다. 일일 교통비는 택시, 버스, 전철 등이 평균 46달러, 렌터카는 45달러였습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 체인 시장에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 햄버거인 빅맥의 맛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시장 조사기관 테크노믹이 약 4만 9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맥도날드는 미국 햄버거 체인 중 13위를 차지했습니다. 28%의 응답자만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1위인 화이트캐슬 72%와 2위인 버거킹 5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최근 빅맥 등 대표 햄버거의 맛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2장의 소고기 패티를 더 균일하게 굽기 위해서 한 번에 굽는 소고기 패티양을 줄였습니다. 또 양상추, 치즈, 피클을 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사용하고 소스와 빵도 변경했습니다. 특히 빵은 버터가 들어간 브리오슈 번으로 교체하고 깨를 더 무작위로 뿌리는 방식으로 바꿔 집에서 만든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기존 메뉴에 50가지가 넘는 변화를 줬는데 이런 변화는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맥도날드의 이런 변화는 최근 소비자 평판이 나빠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증가로 매출이 호황을 이뤘지만 올해 초 시장 조사기관 테크노믹의 조사에서는 햄버거 체인 중 13위를 차지하면서 평판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김숙희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어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 지정 대상자 리스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숙희와 함께 강경일, 강병국 등 8명이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미국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힙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9일 북한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돈 세탁 도구로 사용한 가상자산 믹서 신바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집행이 다시 합법화된 지 반세기가 가까워지는 미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24명의 사용수가 집행을 당했습니다. 또 올해 21명이 사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워싱턴의 사용제 정보센터는 올해 9년 연속으로 30명 미만이 사용 집행을 당하고 또 50명 미만이 사용 확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및 엘라베마 등 5개 주에서만 사용 집행이 있었습니다.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50개 주 중 주법으로 사용제를 폐기했거나 실행을 중단한 곳은 29개 주이고 곧 40개 주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연수 웨스트 프로그램이 5년 연장됐습니다. 참가 인원도 종전보다 500명 더 늘어났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양국 대학생들에게 각국에서 최장 18개월간 체류하면서 어학연수 5개월, 인턴 취업 12개월, 여행 1개월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 시행돼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며 그동안 4,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각국별 연 최대 참여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500명으로 500명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 6,547만 2천 평방미터로 외국인들이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미국 국적자의 보유율이 무려 절반을 넘는 53.4%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미국 국적자들의 보유 비중은 23.5%로 중국 국적자 54.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한국 내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8만 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가구의 약 0.4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